이제 계속 이어서 화산역괴입니다. 화산역괴. 이 여자는 여인수, 여행자, 여관 할 때 쓰는 여자입니다. 떠돌이, 떠돌이. 행여병자 할 적에 그때도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뭐 결코 좋은 의미, 나쁜 의미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행을 하면은 즐겁잖아요. 해외여행 가면은 재밌고 그런데 이 고전시대의 여행이라는 거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예.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 없으면 고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는 좋은 의미보다는 그렇게 나쁜 의미로 좀 쓰여요. 지금의 여행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전혀. 예. 괴의 이제 모양을 좀 살펴보면요. 위에 쪽에는 요게 불이에요. 불괴. 예. 이괴. 이괴로 사물로는 불을 뜻하고 그 덕은 밝음, 문명을 뜻합니다. 문명. 요 문명은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 밝았어 하는 그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불을 켜놓는 것도 밝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꾀는 지금 요게 산입니다. 산. 산꾀인데 이름은 간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산 모양이고요. 그 안에 들은 뜻은 그침, 수독. 예, 수독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얘는 그치어 있는 거고 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고 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얘는 산입니다. 산. 얘는 산 위에 붙은 산불요. 저때 저기 의림 쪽에 산불 났었잖아요. 예. 산에 불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산에 불이 났다. 산에 불이 붙었다. 이제 이 산에 불이 붙은 이 형상을 보고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거를 이제 여자 뭐 쉬운 자입니다. 그죠? 저기 여행할 적의 여자. 그 자리 이제 사전에서 좀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 나그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행하다는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죠? 해외여행도 가고 뭐 요즘 여행 많이 가잖아요. 판교에서도 보니까 내일도 여행 가려고 보따리 싸놓고 준비해놨던데 보니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객지에 살다. 객지에 산다는 거는 좀 살기 좀 팩팩한 거죠. 그죠? 객지에 그러니까 저기 혹시 그 뭐죠? 귀농해갖고 오신 분들 아마 고향이 아니니까 객지 생활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런 분들 삶 팩팩해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동네에서 못 어울리고 복지관 나오시고 그런 게 눈에 보이죠. 팩팩합니다. 그리고 뭐 길이나 이런 의미도 있고요. 괴 이름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단 하지 여단 군단 사단 여단 할 적에 그때도 이 여자를 씁니다. 그때도 군대라는 의미 군대의 편제 단위인 여단 그리고 물이나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자제, 척추, 뭐 땅 이름, 제사 이름, 함께 제사 지내다, 자생하다, 버려놓다 이런 게 쓰이는데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이 글의 내용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요. 요 위에 보이는 나그네, 객지살이하다, 여행하다, 길, 도로, 괴 이름 아마 요 정도가 지금 이 괴 이름에서 끌어다 쓰는 뜻들이에요. 끌어다 쓰는 뜻. 이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걸 조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여자의 고자는 요 글자에다가 쫓을 종자가 붙은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깃발을 뜻하는 글자인데 길을 세운 병사들의 집단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는 이동하기 때문에 여행을 뜻한다. 군대는 늘 진지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여행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여단하는 그 군대의 의미가 먼저 생긴 거고 여기에서 여행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역괴는 품괴의 도전괴입니다. 도전괴라는 거는 지금 저게 살짝 뒤집혔다는 얘기죠. 뇌하품괴의
도전궤. 예, 서계전은 이제 맨 뒤에 있는 우리 주역 64개 순서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풍은 큰 것이다. 큰 것이 궁극에 달한 자 반드시 거처를 잃는다. 예, 풍은 대하라. 예, 궁대자 필실기 거라. 그래서 역계로 받았다. 그러니까 좋은 게 오래 안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풍계에서는 처음에 풍성하고 좋은 것이야 이래놓고는 뭐 했어요? 계속 잘못될 걱정을 계속 했잖아요. 잘못될 걱정을. 그러니까 지금이 그 걱정이 이제 실현된 때죠. 그 걱정이 실현된 때입니다. 예, 지난 풍계에서는 이 숙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 글자를 숙으로 발음하면 머무르다라는 글자가 됩니다. 예, 지금은 영어로 뭐 호텔, 모텔 등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가난한 여행자의 숙소로서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예, 역전에 가면 예전에 여인숙 많았죠. 여관 좀 좋은데, 여인숙 허름한데, 예, 그런 거 있었죠. 여행자가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예, 여행하는 사람이 머무르는 곳. 그렇죠? 여인숙. 앞에서 별자리 할 적에는 요건 별자리 수가 되고, 여기에 쓸 적에는 예, 여행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 머물러 가는 곳, 머무를 숙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행을 하면 해외 관광 혹은 럭셔리 관광을 떠올릴 수 있지만 과거 여행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노곤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예, 이 땅에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걸 쓰다가 아주 적절한 곡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이 얘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 얘기가. 일절만 들을까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1절만 듣죠. 뭐 다 듣는 것보다는. 예, 이제 이걸 듣고요. 이제 저 괴의 모양을 이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 괴는 네 괴가 산을 뜻합니다. 산. 그 덕은 그침, 머무름, 수도,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에 반대되는 거는 예, 동의되는 진괴가 되겠죠. 요거에 반대되는 건 그치는 예, 산괴가 되고요. 딱 뒤집혀 있죠, 이게? 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딱 뒤집혀 있어요. 요게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반대로. 오라이, 수도. 그죠? 오라이, 수도. 요런 관계죠. 외계는 이화입니다. 이화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어디엔가는 매여 있기는 하지만 활활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산은 그쳐 있는 것인데 이 그쳐 있는 산에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그렇죠. 봄불이 불이 나면요. 그냥 까뭇까뭇하게 가는 것만 보이지 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확 퍼지고 이제 산불 나면 이제 난리 나죠. 매여 있기는 하지만 종잡을 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추상을 하는 겁니다. 종잡을 수 없이 돌아다니는.
지난번에 제천에도 불나고 지금 불났었잖아요. 예, 봄불은 건조기의 잠시의 방심으로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봄불은 잘 보이지도 않는 사이에 여기저기 옮겨 붙습니다. 특히 산에 불이라도 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괴상을 보고 상상해 보면 큰 산에 난 불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 괴의 모습을 음악을 들으면서는 이 괴의 모습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시 이것을 자연 보이는 사물에 비유하면 산에 난 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영여라는 말이 있는데 요 거실 역자에다가 그러니까 가는 거를 거스르는 게 수도 파는 거잖아요. 요게 여관이란 말이 됩니다. 그 영여 인생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여관을 의미합니다. 영여 건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곤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건곤은 하늘과 땅의 여관.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말이죠. 인생의 나그네 길. 세상은 여관과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덧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 영여건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여과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관과 같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노래를 해놨는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유명하죠. 다들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걸 끌어다가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는데 노래를 못합니다. 네. 이제 이게 이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인데 결국 이 두 음악과 시 두 가지는 여행을 뜻하는데 뭐 별로 즐거운 여행들이 아니었어요, 둘 다 보니까. 이제 천상병 씨는 이제 소풍을 끝나고 가면 뭐 어쩌겠다고 말하는 거고요. 즐거웠다고 말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즐거운 인생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한평생 고난의 여정을 보냈던 사람이죠. 고난의 여정을. 그런 얘기가 이제 숨어 또 있습니다. 선현들 가운데 호를 여현이라고 쓰는 분이 있습니다. 여현 장광현. 우리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 분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조금 아까 들었던 그 시나 이 여현이라는 사람이나 또 앞으로 나올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나 공통점이 좀 불우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학문의 세계를 이루고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지구에 온 여행자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주를 관통해서 한 번 왔다가 가는 이 여행길을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간다면 진정한 나그네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자, 맹자, 석가, 예수,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위대한 여행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라는 것은 요즘에 즐기는 여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겪으며 난관을 극복하고 일정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정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 석가가 그랬고 예수가 그랬고 공자 역시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예로 든 여원 선생과 앞으로 예로 들 구봉 선생 역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입지전적인 여행의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간괴, 그러니까 역괴의 전체를 흐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